네, 피터 생각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피터님? 네, 안녕하세요. 아임 피터 임정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망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 이 진폭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 이 말이 외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이 말이 보도된 배경,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까지를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이 그 보도 이제 블룸버그 통신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작년 9월 26일이었거든요. 이 기사의 뭐 제목을 보면은 그대로 이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된다. 뭐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은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9월 29일자 사설을 통해서 이제 인용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 뭐 반응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를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북한의 에이전트, 북한의 특사 역할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했거든요. 예. 이때도 이제 청와대나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야기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게 누가 이 기사를 썼고 이게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제 블룸버그 통신 이제 이유경 기자인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외신 하면은 외국인 기자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기자가 아니라, 좀 속칭 이제 토종 한국인.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기자가, 한국 현지 통신원인 거죠. 통신의 이제 기자로 이제 채용돼 갖고, 이 기사를 쓴 겁니다. 네. 원래 이 기자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IT하고 비즈니스 관련 기사를 썼던 사람인데, 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유경 기자가 9월 5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첫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9월 26일이죠. 네. 이때 이제 그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기사를 썼거든요. 예. 불과 입사 정확히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 20일 만에 이렇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형태의 보도를 했다. 네. 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이유경 기자의 기사가 또 한 번 이제 3월 6일 날 또 이제 한국 언론인가 조선일보가 또 인용을 했는데 올해 3월 6일이요? 예. 네. 조선일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갈라섰다. 뭐 해외에서 불화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기사의 근거, 그러니까 외신의 근거가 이유경 기자가 3월 4일 날 올린 기사예요. 네. 이유경 기자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뭐 인터뷰했던 기사도 올렸는데, 네.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뭐 한국인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뭐 대북, 그 다음에 외교, 국제관계에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하고 가치가 있는데, 과연 이유경 기자가 그런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또 이 기자의 글이 마치 예. 외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해외 시각이나 평가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네. 생각해보고요. 미디어오늘에 따르면은 그 이유경 기자한테 직접 이유경 기자의 그 기사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에 한번 물어봤대요.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고 했더니 뭐 질문에 답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역시 팩트에 강한 피터의 면모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는데 게재한 곳만, 게재천만 미국 뉴욕의 블룸버그 통신일 따름이지 그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유경이라는 기자고 연합뉴스 재직 시절에는 뭐 IT, 뭐 생활, 뭐 가전 이런 쪽을 주로 담당하던 기자가 뭐 스카웃이 됐는지 회사를 옮긴 건지는 모르겠으나 블룸버그로 옮겨서 대북 관련 이런 걸 뭐 기사를 주문 받았을 수도 있겠죠. 뉴욕 블룸버그 통신의 본사로부터 또는 자신이 발제를 했을 수도 있겠고
기사에 어떤 오더가 있었는지까지는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블룸버그나 이 기자가 밝히지 않는 한. 다만 외신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비중 있게 또는 심각하게 문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것의 한 증표라고 여길 그런 기사는 아니라는 게 지금 피터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이 그동안 자유당 내에서 몇 번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뭐 비아냥되고 조롱 섞인 말들을 한 전력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기사가 기재된 건 작년 9월 26일, 그리고 3일 뒤인 9월 29일에는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 문제를 다뤘었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몇몇은 뭐 규탄한다, 비판한다 그런 쪽의 성명 같은 걸 내거나 대책회의에서 말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잠잠하다가 국회 원내대표 공개연설에서 이것을 또 한 번 장황하고 마치 대단한 무엇이 있느냐 언급하니까 이건 나 원내대표가 처음 보도된 걸 이렇게 터트리듯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한번 나왔던 거를 가지고 의도된 도발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주조를 이루는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 비화로 더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이해찬 대표의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기는 있습니까? 일단 국가 원수 모독죄는 우리나라 이제 형법에도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 이제 국가 모독죄가 있었거든요. 국가 모독. 이게 이제 형법 104조 2항인데, 네. 그 내국인 이제 국민이 국가나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허위 왜곡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국가기관이 대통령을 말하는 거니까는 이게 이제 뭐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이제 흔히도 불리는데, 예. 이 조항은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1988년 12월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 원수 모독죄, 국가 모독죄가 사라진 거죠. 예. 없는데, 예. 이게 이제 2015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등장을 하냐면은, 이 헌재 재판소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는데, 1977년에 이제 양성우 씨라고 해서, 네. 이 시인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 잡기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를 썼다가, 이제 국가모독 및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해갖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갖고, 1979년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양성우 시인이 2012년에 재심 청구하는 도중에 자기 조항이 이제 국가모독죄 조항이 있었으니까는, 네. 이 조항은 원래부터 위헌이다 해갖고 위헌법률 심판 대정을 신청하면서 이때 당시 다시 또 국가원수 모독죄가 나와서, 네. 어떤 분들은 그때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는 그때 이제 폐지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거는 이제 재심 관련돼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법이 폐지된 거는 1988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6월 시민. 네, 말씀하십시오. 대한민국에는 국가 모독죄, 흔히 말하는 국가 원수 모독죄는 없습니다. 예. 87년 6월 항쟁의 일정 부분 결산 내지는 소산물로 또 하나의 성취 같은 걸로 공식적으로는 1988년에 폐지가 됐고, 네. 이해찬 대표도 국가 원수 모독에 해당된다라는 게 이제 어제 그 첫 반응이자 공식적인 멘트였으니까, 네. 뭐 형법 몇 조 이렇게 들먹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받아서 황교안 대표는 있지도 않은 죄로, 있지도 않은 법으로 어떻게 뭘 처벌한다는 얘기냐, 뭐 이제 이렇게 말을 받은 거였고요. 자, 정리해 주신 대로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은 일단 1988년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막말은 아예 처벌할 수 없습니까? 이 황교안 그 대표가 그런 말 어저께 했는데, 그 한나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불과 몇 년 전에 또 굉장히 그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2013년 7월이죠. 홍익표 당시 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제 귀태 발언, 예. 그러니까 만주국의 귀태,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박정희와 그러니까 기시노부스키의 후손들이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이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또. 그랬죠. 그래서, 예. 홍익표 대변인직에 사퇴를 했고, 예. 그게 이제 12월에 국회 양승조 민주당원, 지금 이제 충남도지사죠. 네. 그 당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부를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 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제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 발언이라고 계속 얘기해왔고, 당시 그때 이제 양승규 의원 제명안이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제 형법상의 이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해당이 됩니다. 예. 단 조건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벌을 원한다는 게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럴 분은 아니고, 예. 근데 이게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헌법 제45조를 보면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그럼 나경원 의원은 아예 처벌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 국회법 146조를 보면은, 네. 모욕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 그쪽에서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이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네. 나왔는데, 저는 국가원수 모독죄를 이제 운운하면서 굳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이런 페이스에 말리면은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이제 반문재인 정부 언론 탄압에 어떤 빌미가 줄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보수 언론, 극우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뭐 시민들의 뭐 발언을 옥죄고 있다, 뭐 공산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렸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된 프레임이고 계속 이런 강대강 그리고 보수 태극기를 의식하고 결집시키려는 완벽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발언과 프레임에 굳이 끼어 말려 들어갈 거 뭐 있겠느냐. 그들의 저열한 의식 수준과 이런 것들만 논평함으로써 오히려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하려고 하는 틀에 말려들지 않은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견해를 많이 표명하시는 분도 오전에 몇몇 칼럼에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피터께서 언급한 그 헌법 청구 그 관련해서 나온 양성우 씨는 전라도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시인이기도 했고요. 겨울공화국 같은 시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나중에 정계에 입문했고 서울 양천구, 목동이 있는 서울 양천구에서 의원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피터가 정리해 주신 걸 보니까 백과사전하고 오늘의 소사보다 훨씬 큰 건데 역사 페이지를 이렇게 합쳐놓은 듯한 국회법 146조에 모욕금지 규정이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뭐 면책특권 뭐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로도 윤리위 제소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반정부 그리고 언론 탄압식의 반응을 노린 전략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당이 노리는 노림수는 뭘까요? 가장 크게 노리고 있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별개로 북한과 협력해서 이제 한미동맹을 깨트린다. 네. 가장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 세력은 정말 미국이 뭔가 구세주처럼 생각하는 그런 집단인데 이게 깨트려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좀 결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들이 뭐 지적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막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좀 숟가락을 얹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남북이 완전 이제 화해 모드로 갔는데 이거에 자기들이 대북 수사하면서 뭔가 숟가락 얹겠다는 좀 이중적인 태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반 문재인 정부 정서를 만들려면서 이제 꺼냈던 부분이 또 미세먼지랑 경제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미세먼지만 해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MB 정부가 5년간 15개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위에 더해갖고, 2013년에 그 6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11기, 11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추가로 이제 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짓고 있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석탄화력 발전소 7기를 새로 짓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냐면은, MB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된 그 수급 계획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예. 또 중요한 거는 MB 정권 때 뭐가 나왔냐면 클린 디젤 해갖고 경유차 대대적으로 장려했던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MB 정부는 경유차를 뭐 친환경차 범주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미세먼지를 잡아야 되고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점. 네. 근데 이거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게 계속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린 프레임인데, 네. 또 하나 이제 문제됐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헌법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판사 출신인데 헌법 119조 1항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 창의를 뭐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119조 2항에 보면요, 국가가 균형 있는 그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개인과 기업에 또 존중하지만은 국가의 어떤 규제와 이런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발언인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만 딱 보면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위헌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위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휘말리면 뭐냐면은 정책 이꼬르 위헌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나경원 대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워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나중 가면 위헌했으니까는 박근혜 씨처럼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프레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가 있지만은 나경원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나서면서 두 손 뚫고 이거 뭐 이렇게 환하게 웃고 네, 있었잖아요. 그 사진 제가 볼 많이 때는 떠났죠. 내가 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이제 논란이 생기고, 이제 내가 원하는,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프레임을 지금 갈 거야라는 거를 자기가 인식을 한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민주당과 청와대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언론들이 네. 나경원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의 이런 발언들을 좀 팩트를 하고 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정확히 지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해야 할 몫을 자꾸 민주당과 청와대가 끌고 가면은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하는 그런 프레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듣고 있다 보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말 유행이라면서요. 싸이 노래 중에 그런 제목의 노래도 있더군요. 팩트 폭행, 팩폭 이렇게 줄여서 말한다는데, 지금 헌법 몇 조 이래서 나경원 발언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국회법 어디 그래서 완전히 팩트로 그냥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강한 목소리의 주장과 규탄도 물론 뭐 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할 땐 분노하긴 합니다만, 팩트를 구비한, 팩트를 완전히 갖춘 채 하는 이런 비판과 지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아픈지를 자유한국당이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몇몇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신문이 이런 것은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IM 피터 임병도 대표가 운영하는 자신의 블로그와 피터 TV 그리고 국민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피터 생각 코너에서만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건을 다루자고 어제 밤 늦게 잠시 교신을 했는데 오늘 이 정도로 아주 충분하고도 확실한 꼼짝 못하게 만드는 팩트로 이 사건, 이 발언의 저의와 의도 그리고 그 프레임에 끌려들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게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까지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터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터 생각, IM 피터 임병도 대표였습니다.